1월 2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이 본 채널에서 방송을 실시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까지 이곳에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부터 또다시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된다면 권승철의 선행 승부에서 방송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 이곳에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안에 공지를 띄워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항상 아낌없이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 4대3의 라인 맞대결이 상당히 좀 접전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안정적인 경주가 있었고 또 좀 어렵게 흘러간 경주도 있었었는데 광명 우수 6라운드 김준철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성재가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김준철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재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이성재가 그대로 버텼고 김준철 뒤에 있었던 강진원이 직선에서 추입승부 펼쳐나가 면서 이성재의 강진원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배당은 결과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 일요 경주죠. 7라운드, 9라운드, 12라운드는 5대2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 8, 10, 11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네임드 있는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제 기량만 발에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광명 우수 6라운드가 상당히 좀 접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8라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라운드도 다소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 12라운드 박건수하고 이성재 29기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최정환, 성재,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정환, 이성재,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성재하고 이성록의 경주감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 선수 더 말씀을 드리면 고해안도 지종을 할 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연이틀 경주 내용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 6라운드입니다. 4대3의 맞대결이죠. 김명섭의 선행을 김연경, 정하전이 활에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우준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진국과 김주동, 조준서 활동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김현경이 힘든 견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 맞대결로 견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이 힘을 썼을 때 김현경이 몰고 가고 정하전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진국이 넘어서거나 장우준이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이 마크는 곧잘 합니다. 하지만 힘을 쓰는 경주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 그렇다고 김현경이 한 바퀴 이상 경주를 끌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진국이 힘을 쓰거나 장우준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상당히 좀 장우준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김현경도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상당히 좀 훈련을 많이 했는지 적극적인 승부 내용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연속 출전이다 보니까 이번 회차는 한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장우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장우준이 좀 더 협공 세력이 많다는 점에서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 타협이라기보다는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가 결승선 통과하는 이 장우준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우준하고
김민호하고 김현경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뒤집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뭐 장우준도 금요경주 때 보니까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김현경이 밀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장우준하고 김현경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진국이 올해 초에 좀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선행력을 발휘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크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장우준하고 이진국의 전략적인 연합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우준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 복승까지는 장우준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반대로 김명석도 강급 위기 간신히 면했습니다. 좀씩 힘을 쓰는 견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뭐 충청권, 연대권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현경 앞에서 힘을 써주게 된다면 김명섭 버텨낼 수 있는 김명섭의 뒷자리를 정하전이 막혀 나갔을 때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비노조 완승도 김명섭이 얼마만큼 내선에서 힘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장호준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연경 중심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우준과 김연경 중심으로 양분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전략은 장우준, 김연경 묶어서 이진국과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노조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김주동까지 경상권 라인으로 현재 마무리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명섭의 선행감 괜찮다면 김연경, 정하전, 김명섭까지는 3차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경이 원래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취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장우준은 또 1호 경제 강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신경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금요경주 때 김민호 추위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전일 김민호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전일에서 다시 만난 이 성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이성록이 힘을 써주고 김민호가 막혀 나갔을 때는 이들 상대로 넘어설 만한 선수가 이규백이 있고 김지광이 있는데,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이 김지광 몸 상태가 나쁜 건지 아니면 따라 나서는 데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록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이로 활에 나간다면 전진처럼 짧게 취입해 나가면서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 김민호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 전법적으로 5대2로 싸우기 때문에 불리함은 있어요. 하지만 전법적으로 궁합이 상당히 좋은 두 선수라는 점에서 김민호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민호의 후미를 초반 김지광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면이틀 아무래도 강급 1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김지광이 좀 몸을 제대로 만들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민호하고 김지광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민호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 쪽에 김민호하고 김지광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지광이 아무래도 1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재기량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가끔가다 이규백이 저측에 나서면서 머리치는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금일 다소 좀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규백이 젖히게 된다면 김지광이 쫓아가거나 이규백이 젖히게 된다면 성정우가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지광의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규백 쪽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이규백하고 김지광이죠. 이규백하고 성정우는 좀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2로 싸우는 편성이라고 해도 김민호가 이성록 활이 나간다면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호 뒷자리 김지광이 막혀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지광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성정호 정도는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고 최민호, 이송혁이 고전하게 된다면 김이규배, 김지광, 성정호를 묶어서 노조 선수들에 의한 협공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유지훈이 연예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뭐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금요 경주 때는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전일은 이진구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가면서 김연경 타이밍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록 뭐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금일도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 유일선, 정성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지훈이 초조부담 안 왔을 때는 박민호가 전일처럼 초조부담을 덜어주거나 후미를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민호가 유지훈의 앞선에서 좀 자리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방극산이 젖히고 이진원이 쫓아가고 김지영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이 전일 젖혔는데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직선에서 방극산 을 좀 잡지 않을까 양진우가 직선에서 잡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방극산이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금일도 이 유진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방극산이 힘을 쓰고 이진원 여기에 김재영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야 뭐 유지원이 고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방극산의 후미를 이진원으로부터 뺐거나 김재영으로부터 유진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타겟은 방극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유진하고 방극산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진원이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극산 뒤에 있다가 유진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되는 유진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진 입장에서 아무래도 방극산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극산의 타이밍을 빼앗기보다는 방극산의 뒤를 노리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진하고 방극산의 동반 입상, 유진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전일 유지훈이 초조부담을 안고 박민호가 자리 잡았을 때는 방극산이 또다시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진원이 따라 나서고 김정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지훈이 이진원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방극산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기 때는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방극산이 가게 된다면 이진원이 갈 것 같고 방극산이 가게 된다면 김지영이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의 연대가 딱히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방극산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현 배당판 한번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충분히 방극산하고 이진원, 방극산하고 김지영 정도는 충분히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간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이번 편성 유지훈이 박민호를 챙겨 나가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유진 앞자리로 자리 잡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어려워요. 하지만 유진의 뒷자리를 박민호가 막혀 나갔을 때는 박민호도 3차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훈과 박민호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지훈 입장에서는 독자 승부 펼쳐 나가기보다는 방극산의 후미를 노리면서 취입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 9라운드입니다. 박승민이 금요경기 때는 고전했어요. 하지만 전일 박승민이 직선에서 최정환 할애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에서 다시 만난 최정환입니다. 5대2로 싸우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조 선수들 중에서는 뭐 최원우하고 임대승밖에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데 선행력이 이렇게 센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승민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최정환이
차종부터 힘을 쓰게 된다면 김시진은 아무래도 후미를 밀착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환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박승민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후미 견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최정환도 선행력 발에 나갔을 때는 충분히 착승을 진입 가능한 만큼 전일에서 다시 한번 박승민은 최정환을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늦춤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막혀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박승민, 최정환의 동반 입상 함께 주력 승부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승민의 뒷자리는 이번 김시진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회차 한 10% 부족했었던 김시진입니다. 하지만 박승민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23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물론 타협점을 찾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인이 다르긴 합니다만 따라 나서게 된다면 마크 쫓아 나서게 된다면 초반 4번 박승민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승민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이 김시진을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최정환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일에서 다시 한번 박승민과 최정환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박승민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내선만 먼저 잡게 된다면 최정환 박승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한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임대승이 최은우 앞선에서 힘을 쓰고 김시진 박대한 순으로 시작하면서 이승현까지 쫓아가죠. 최정환하고 박승민을 좀 내선에서 가둬버리게 된다면 후미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승도 타이밍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은호가 반바퀴 타이밍 잡고 이를 김시진이 취임 나서게 된다면 박대한의 마크라고 한다면 박승민, 최정환도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변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시진하고 최원호의 동반 입상, 김시진하고 최원호의 동반 입상, 김시진의 뒷자리는 박대한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민하고 최정환 쪽으로 배당이 집중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김시진하고 최원호죠. 김시진하고 박대한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박승민, 최정환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이죠. 김광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도력 발에 나가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범, 최창훈, 이만직과 과연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종태도 아쉬움을 남겼어요. 임대성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선행력 갖춘 선수고 김종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김광호 중심과 임대성, 박종태, 김종현 중심으로 좀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 쪽으로 경주가 팔려 나갈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호도 선행력 갖춘 선수입니다. 일요 경쟁 상당히 강해요. 그 점 때문에 김규범이 초조보다 많고 김광호가 자리 잡았을 때 최창훈이나 이만직이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임대성이나 박종태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종현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광호, 훈련 파트너는 박진영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광호가 금일만큼은 김기범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광호 입장에서는 최창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호의 뒷자리를 이만직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만직 대구팀 선수들도 겨울에는 창원 가서 훈련하고 있는 만큼 김광호하고 자연스러운 연합 가능하죠. 마크되면 이만직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광호가 뭐 박대성, 박종태, 김종현과 협권 펼쳐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연대 세력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광호하고 김한직이죠. 김광호하고 최창원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김광호, 최창원입니다. 김광호, 이만직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김광호가 일요 경주 때는 상당히 강했어요. 내선 잡으면 11초 단 210초 중간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최창원하고 이만직이 마크되면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배당판이 지금 김광호 쪽으로 막 팔려 나갈지 아니면 임대성 중심으로 박종태, 김종현으로 팔려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임대성이 주드록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종태를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임대성의 뒷자리를 김종현이 마크해 나갔을 때는 김광호가 또다시 고전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대성하고 박종태의 동반 입상입니다. 임대성하고 김종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임대성, 박종태, 임대성, 김종현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도 선행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직선에서 차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하고 박종태요. 임대성하고 김종현의 동반 입상 함께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광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최창원, 이만직을 묶어서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라인 중심으로 3복승은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에 가면 박종태, 김종현, 김광호가 가면 최창원, 이만직을 묶어서 3복승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최창원, 이만직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김광의 뒷자리는 임대성하고 박종태가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광호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수 11라운드 1번 김태환 전일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진원이 마크에 나갔었는데 이진원이 취입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환의 시속감도 나쁘지는 않았었다는 점. 금요 경주 때 잡히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김태환 29기 신인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 입장에서는 박철성, 조용소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용소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철성까지는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박철성도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록에 가까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태환이 박철성을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김태환하고 박철성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철성이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김태환이 박철성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하고 박철성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성종환이 받아가는 작전 가능하죠. 성종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유환이 자리 잡고 김지식, 박승원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이 나섰을 때는 성종환이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성종환, 고유환 순으로 잡게 된다면 받기 상당히 편하죠. 성종환도 최근 몸이 좀 올라오다가 편성을 잘못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씩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 정도는 받아가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환하고 성종환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김태환하고 박철성의 동반 입상, 김태환하고 성종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고유한이 연이틀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성종환이 막혀 나가죠. 고유한의 뒷자리를 김지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한 입장에서 성종환과 고유한 입장에서 김지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김태환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잘만 하면 김태환의 뒷자리를 박철성이 막혀 나가죠. 박철성의 뒷자리를 조용수도 막혀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외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마크 정도는 충분히 털리지만 않는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조용수의 3차권까지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기 신인 김태환, 박철성 챙겨주면 박철성도 마크 정도는 철저하게 지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 결승 12라운드입니다. 전일 김준철 유리한 편성에서 힘을 쓰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광명 우수 6라운드에서 김준철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해설 방송에서 이성재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 김준철이 넘어서다 퍼지면 강진원이 틈새 공략해서 쫓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딱 해설 방송대로 이성재하고 힘을 썼고 강진원, 김준철 막하다가 라인 전환 장원주 밀어내면서 2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김준철이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이번에 특성급에서 강급된 김준철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건수가 확실하게 몸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성재도 29기 동기생으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철 힘든 겨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재도 직전의 차는 상당히 고전했어요. 하지만 이번의 차는 연속 입상, 이틀 연속 2연승까지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준철도 아무래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천호승이 자리 잡죠. 이성재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겨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건수가 바로 뒤를 잡고 김준철이 잡으면서 이인우나 양진우, 강진원이 쫓아 나서는 견주될 김준철이죠.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천호성이 분명 타이밍을 잡고 이성재가 반바퀴쯤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박건수가 몰고 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건수 확실하게 탄력 받은 탄력 확실하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철과 호흡 가능성 기대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가 저치기 선행은 종속이 좀 많이 꺼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박건수가 10초 대 초반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건수의 뒷자리를 김준철이 막혀 나갔을 때 추입이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건수하고 김준철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김준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건수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인우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준철이 힘을 써서 고전했기 때문에 본인이 마크가 아닌 먼저 힘을 쓰려고 하게 된다면 박건수가 넘어서면서 양진우, 강진원보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인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박건수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김준철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박건수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천호성이 힘을 쓰고 이성재가 몰고 가고 박건수가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직전 회차도 선발 결승 보면 29기 신인서들이 상당히 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덮고 시작하다 보니까, 노련에서도 덮고 시작하다 보니까 내선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성재가 오히려 천호성을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박건수와 힘대결에서 넘버1하고 넘버2죠. 박건수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준철까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재가 천호성 달면 천호성도 마크 됐을 때는 잘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재의 뒷자리를 박건수가 반격 나서거나 이성재의 뒷자리를 김준철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이틀 박건수가 선전 펼쳐 나갔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준철, 여기에 강진원, 양진우, 이인우가 있기 때문에 박건수나 김준철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가고 있는 만큼 이성재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성재하고 천호성이죠. 이성재하고 박건수입니다. 이성재하고 김준철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박건수하고 김준철을 묶어서 삼복승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천호성 달고 쏘면 천호성도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천호성하고 이성재하고 천호성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저치기 나서다가 다리 퍼졌었던 김준철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박건수가 이번 편성은 선행이 아닌 천호성, 이성재를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건수가 좀 더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소 좀 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편성이 6라운드 10라운드에 짜여졌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